물과 땀. 사람의 몸은 왜 대부분이 물일까?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다. 만약 체중이 65kg인 사람이라면 45리터의 물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헐, 콜라 180캔 정도잖아? 우리 몸에서 물을 전달하는 기관들인 혈관, 림프, 비뇨기관의 길이를 전부 합치면 지구 2바퀴를 돌 정도라고 한다. 8만 킬로 정도는 된단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 몸은 왜 이렇게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것은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물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신진대사 활동의 매개체로 고체를 사용한다면 어떨까? 고체는 부피가 일정하지만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당최 이동을 할 수가 없다는. 만약 기체를 사용한다면? 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은 약하지만 부피가 제각기라서 기체를 매개체로 사용하려면 우리 몸은 훨씬 커져야만 하고 또 기온에 따라 몸의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 놔, 사람 몸이 여의봉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몸은 많은 부분이 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2.5리터의 물을 흡수한다. 우리 몸의 물은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운반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같이 평균 2.5리터의 물을 흡수하고 배출하게 된다. 전체 수분의 5%씩을 매일 새롭게 교체하는 셈이지. 다만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진 물의 양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사람이 낙타도 아니고 물을 저장할 수는 없겠다는. 만약 땀을 많이 배출하게 되면 대신 소변의 양이 줄어든다. 우리 몸은 늘 적절한 물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묽어지고 적게 마시면 진해지는 것도 그런 이유지.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최소한 사람은 하루에 0.5리터 이상의 물은 마셔야지만 몸에서 발생하는 유독한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적게 마신다면 우리의 몸의 피에 더러운 노폐물이 섞여 몸속의 세포는 영양분과 함께 노폐물도 흡수하여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만다. 세포, 이 더러운 걸 나보고 먹으라고?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몇 주일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며칠 이내에 목숨을 잃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몸은 수분의 5%를 잃게 되면 두뇌는 정보 처리 능력을 상실하여 사람은 정신을 잃게 되고 5% 넘게 되면 황천행 티켓을 끊게 된다. 매일 흡수하는 2.5리터의 물이 이렇게도 소중했던 거임. 민감한 뇌조직과 땀의 기능. 우리 몸의 온도는 항상 섭씨 37도를 유지한다. 추운 날씨에도 또는 더운 날씨에도 늘 마찬가지다.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의 체온 차이 그래프이다. 왜 그런 걸까?
사실 우리 몸의 대부분 조직은 어느 정도 온도 차이에 잘 견뎌낸다. 하지만 뇌 조직은 절대 그렇지가 못하다. 민감해도 너무 민감하다는. 뇌 조직은 섭씨 40도를 넘기면 변성되어 녹아버리고 만다. 고열을 동반한 질병을 앓는 경우 목숨을 건진 뒤에도 귀머거리가 되거나 지적 장애가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몸이 항상 37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바로 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연소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줄기차게 열이 발생한다. 예컨대 앉아서 책을 읽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닌 듯 싶겠지만 75W짜리 전구를 켜놓는 것과 비슷한 열이 발생한다. 이때 주변의 온도가 체온보다 낮으면 열은 곧장 대기 속으로 사라질 수 있겠지만 주변의 온도가 높을 때 별도의 냉각 장치가 없으면 우리 몸의 뇌는 곧 녹아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냉각 장치로 땀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땀을 배출해서 몸의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이다. 액체가 기화가 되면 내부의 열을 빼앗아가기 마련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냉장고도 이와 같은 원리이다. 땀을 흘린 만큼 물을 마셔야만 한다. 인간의 냉각 장치가 얼마나 우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좋은 실험이 있다. 만약 섭씨 126도의 사우나실에 사람이 고깃덩이를 들고 들어간다고 치자. 그리고 45분 정도를 버티고 사우나실에서 나왔다. 이때 웬만한 사람이라면 땀을 흘린 것 외에는 멀쩡하다. 그런데 고기는 익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잉? 이미 200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실험이다. 사람이 멀쩡했던 것은 땀을 발산하여 체온을 식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 실험을 뜨거운 물속에서 했다면 사람은 그대로 삶아 죽고 만다. 당연하지. 물속에서는 기화가 일어나지 못하잖아. 다만 사우나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만 한다. 가령 건강한 청년이 40도의 기온에서 1시간에 5km를 걸으면 1.5리터의 땀을 흘리게 되는데 만약 2.5리터까지 수분을 잃게 된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또 손실된 수분을 24시간 이내에 보충하지 못하면 심각한 탈수증과 무기력을 겪게 되고 기온이 30도 이상인 곳이라면 수분 보충 없이 이틀을 보내게 되면 죽음은 거의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니 사우나에서 나온 사람이라면 탈진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흘린 땀만큼의 물을 마셔야만 하는 것이다. 다만 물 보충만 제대로 된다면 땀을 흘린 것만으로도 상당한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니 1리터의 땀이 증발하면 평균 600칼로리의 열이 발산되기 때문이다. 그래봤자 김밥 한 줄 칼로리지만 어쨌든 땀을 흘릴수록 우리 몸은 수분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운 지방일수록 물은 필수적이다. 더운 사막에서 적절한 활동을 하려면 하루에 8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